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도 나온 것들 제거하는 것 중에 우리 연수화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실제로 사용하는 게 이온 교환법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왔던 뭐 경도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좀 정리해서 보시면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이온 교환의 가장 주요 거기가 치환입니다. 치환. 내가 갖고 있는 놈하고 내가 무해한 것과 유해한 게 있으면은 둘이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게 수지고요. 수지에 무해한 이온이 있고 유해한 이온은 밖에 있는데 얘랑 둘이 교환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온 교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공정. 일단 이게 그 경도가 있는 경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이온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해수에도 이온이 훨씬 많거든요. 칼슘도 뭐 훨씬 많습니다. 수천 ppm 이상 되니까. 자, 그냥 경수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깨끗하게 이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양이온이랑 음이온을 구분지어서 한번 볼게요. NaCl이 함유된 폐수, 즉 해수 또는 경수, 편하게 생각하세요. NaCl이 함유된 물이 있습니다. 얘를 이온 교환 수지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제거하는지 볼게요. 먼저 양이온 교환 수지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양이온 교환 수지. 양이온 교환 수지. 음이온 교환 수지. 이거를 동시에 일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구분돼서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양이온 교환 수지 뭐였어요? 일단은 여기 CE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ER 캐디온 익스체인지 레진입니다. 캐디온이 그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은 어니온. 그래서 어니온 익스체인지 레진이고요. 자, 캐디온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해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레진에서 수지는. 근데 여기서 무해한 것 중에 양이온 중에서 H+ 얘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 수지 이외에 다른 공간에서 유해한 물질이 있으면 양이온끼리 교환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즉 Na+죠. 이 플러스 ClH+ 얘랑 위치 교환을 시킵니다. 이렇게 H를 내보내고요. Na를 붙여요. 나중에 여기 다 Na 돼 있고 여기는 수소가 많아지겠죠. 수소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겠죠? 수소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기존의 NA는 제거가 됐지만 CL은 남아있겠죠? 그러면 HCl이 되는 거죠. 염산입니다. 그죠? 자, pH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염산. 자, 즉 양이온 교환 수지 하나로만 걸러서 야, 물이 깨끗해졌네 하고 마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큰일 나 염산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HCl이 남아있는 이 물을 자, H는 무해한 거니까 유해한 Cl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이온 교환수를 통과시킵니다. 그럼 이 Cl은 무해한 OH-, 음이온 중에서 OH- 갖고 있는 이 음이온 교환수를 넣어놓고 얘끼리 교환시키는 거예요. Cl이 붙고 OH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속에는 아까 여기 있던 H 막 있을 거고요. H가 막 있을 거고요. 그냥 써줘. OH가 막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 둘이 만나면 H2O가 되겠죠. 즉 음이온 교환수지와 양이온 교환수지를 이용해서 물속 양이온을 치환을 하고 물속 음이온을 치환해 가지고 제거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로 써놨어요. NaCl 함유 폐수를 먼저 양이온 교환 수지에 통과시키면 수지가 가진 수소기와 물속 나트륨을 치환을 한다. 치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치환이에요. 그래가지고 선택적으로 치환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온 간의 결합 능력, 이온 반응성이 다 다르거든요. 이온의 강도가 달라야 반응 강도가. 그런 결합 강도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걔네들만 선택적으로 치환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소하고 나트륨, 무해한 것과 유해한 것을 치환했어요. 즉 양이온 교환 수지를 나오면 물은 염산을 HCl을 하면 물이 되는데, 이 물을 다시 음이온 교환 수지에 통과시키면 수지가 가진 수산화기, 무해한 것, 그죠? 이것이 물 속에 유해한 염소, 이것과 치환을 하게 된다. 결국에 처리수는 H2O만 남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물속 유해 이온을 제거하던 수지는 결국 유해 이온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죠? 즉 강염기를 가해서 다시 수지를 재생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ER이랑 AER 있었죠? 여기 이제 안 좋은 것들만 막 껴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NaCl을 썼지만 그 외에 안 좋은 것들이 막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떨어뜨리고 수소를 다시 여기다 결합시키고 OH를 다시 결합시킨다면 또 쓸 수 있겠죠? 재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도를 제거하는 연소화 반응. 나트륨은 1가이기 때문에 이온 교환 수지와 1대1로 치환하는데, 칼슘은 2가이기 때문에 2대1로 치환을 한다. 자, 우리 NaCl로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칼슘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 경도는 칼슘이잖아요. 그죠? 이 가수가 다르니까는 2배로 더 치환하는데 무해한 이온, 예를 들면 수소 이온이 2개가 사용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반응은 이온 교환 반응의 여러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 이온 교환은 이런 식으로 치환이라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진행된다. 즉 양이온 교환 수지는 칼슘, 마그네슘 제거가 가능하지만 같은 질량을 제거하진 않는다. 제거에 대해서는 같은 당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당량, 우리 저번 시간에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칼슘 1 당량은 뭐가 있을 거고, 마그네슘 1 당량은 같은가요?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다르죠? 칼슘 1당량 뭐예요? 칼슘이 40g인데 분자량 2, 양이온. 이거 마그네슘은 이 정도 외울 수 있지 않나요? 이 땅땅 20 12 숫자 같아요? 다르죠, 여러분? 자, 같은 질량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은 당량으로 제거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그냥 질량이 다르다, 분자량이 다르다, 분자량이 다르니까 당량이 다르다. 이해되죠,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이런 내용들이 반복돼서 여러분들께 다시 기억을 되살릴 기회가 올 겁니다. 자, 실제로 그거 미국인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봐도 이렇게 우리나라 뭐 시도별로 이렇게 뭐 경도가 나눠져 있는 이런 지도들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경도의 범위도 1에서 60 정도, 굉장히 낮은 것부터 180 이상 높은 것까지 3배 차이 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진하게 보이는 뭐 이런 데가 좀 경도가 높아 보이네요. 그죠? 자, 제가 미국에 몇 년 전에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물을 그냥 마셨는데 복통이랑 설사 때문에 미국에서 열흘 정도 있는 동안 한 3일에서 4일 정도 계속 설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경도가 높은 경수물이었어요. 지하수물을 먹다가 설사, 복통 그런 게 나가지고 한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무슨 병이라 그러더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어디 가면은
물병이 아니라 무슨 병, 어디 새로운 좀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가면은 딱 설사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물 잘못 먹어서. 어쨌든. 자, 경도가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는 뭘까요? 경도 유발물질은 아까 칼슘, 마그네슘, 뭐 철, 이런 이가 양이온들이었는데, 그럼 걔네들이 발생되는 농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경도의 발생 한번 볼게요. 물의 경도는 대부분이 접촉하고 있는 토양과 암석층으로부터 발생이 된다. 자, 여기에서 암석층에 따라서 또는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칼슘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마그네슘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알루미늄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토양과 암석층으로부터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빗물은 대부분의 자연수 속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고용물을 용해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 이 용해 능력은 박테리아의 작용으로 생긴 이산화탄소를 가진 토양에서 얻어진다. 자, 박테리아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토양으로부터 경도 유발물질이 얻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CO2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연수의 pH 조절인자에서 CO2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pH가 올라가야 낮아져요? 다운되죠. 진짠가 볼까? 자, 자연수의 pH 조절인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은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수소이온이 발생이 되네요. 그죠? pH가 다운이 됩니다. 근데 화학 평형, 물질 평형 관계에 의해서 pH가 수소이온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pH가 떨어지게 되겠죠. 수소이온이 나오니까. 자,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박테리아 호흡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토양수에는 이산화탄소가 높은 농도로 들어있으며 탄산과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pH가 낮아진 물에는 염기성 물질, 특히 석회암이 용해가 되고 일반적으로 센 물은 표토층이 두텁고 석회암층이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되고 단물은 표토층이 얇고 석회암층이 없거나 드문 지역에서 발생된다. 즉 박테리아로 인해서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그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pH가 낮아지면서 토양과 암석층에서 있는 이런 중금속 성분들, 금속 성분들이 이온화돼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배출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이온들로 인해서 경도가 유발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막 썼던 거 있죠? 이거를 약간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경도의 종류. 탄산경도랑 비탄산경도. 아까 막 여기다가 알카리도랑 하면 탄산경도가 비탄 이렇게 막 써놨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려고 제가 뒤에 해놓은 겁니다. 자, 경도의 종류는 탄산경도와 비탄산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산경도는 뭐였어요? 알카리도 유발물질하고 결합하는 게 탄산경도였고 산이온이랑 결합하는 게 비탄산경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봐야죠, 우리가. 알카리도가 뭐냐, 그러면. 알카리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잠시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알카리도가 뭔지 간단히 볼게요. 알카리도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알카리도라는 건 뭐냐면은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산을 중화시키는 물질의 존재 정도를 똑같이 탄산 칼슘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자, 산을 중화시킨다.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을 또다시 얘기하면은 수소이온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H이온을 없애야지 산이 중화가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물질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HCO3-
CO3E- OH-. HCO3-를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하고요. CO3E-를 카보네이트라고 하고요. 얘를 OH-는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이 수소이온을 소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소이온을 어떻게 소비하나 한번 간단히 보면은, 수소랑, 자, 다 만난다고 볼게요. 수소랑 다 만난다. 그러면 얘는 H2CO3가 될 거고요. HCO3-에서 H2CO3, 얘는 H2O가 될 겁니다. 얘는 이제 카보네이트가 수소랑 만나면 바이카보네이트가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바이카보네이트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H2CO3로 바뀐다. 자, 얘네들이 알카리도 유발 물질입니다.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 하이드록사이드. 얘들 음이온이죠. 그래서 이 음이온이 경도 유발 물질의 칼슘, 마그네슘 등등의 양이온이었잖아요. 그래서 음이온,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알카리도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 하이드록사이드, OH, 얘네들이랑 결합을 하면 탄산 경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끓이면 날아가기 때문에 일시 경도라고 합니다. 끓이면 얘네들 뭐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로 날아갑니다. 이산화탄소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 경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얘는 다 반대말이 되겠죠. 탄산이니까 비탄산 경도, 일시 경도가 영구 경도. 자, 경도와 산이온이 결합하는 거예요. 산이온 뭐였어요, 여러분? 뭐 HCl, H2SO4, HNO3, 염산, 황산, 질산 있는데 H 플러스 Cl 마이너스, EH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이거는 H 플러스 NO3 마이너스. 얘들입니다. 산이온. 산이온이에요. 산이온. 자, 산이온이랑 결합한 건 비탄산 경도. 자, 얘네들은요, 끓여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영구 경도예요. 끓여도 날아가지 않아서 영구 경도다. 그리고 가경도 물질. 이거는 경도랑 유사한 그 특징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경도의 유발 물질은 아니에요. 이게 Na 플러스입니다. Na 플러스. 소듐, 나트륨이 가경도 물질이에요. 유사경도라고도 하는데요. 상당량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바닷물, 염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 물과 기타의 물은 공통 이온 효과로 인해서 비누의 작용을 방해한다. 우리가 경도가 높은 물질은 비누가 녹지가 않는다 그랬잖아요. 거품이 안 나고 센 물, 그죠? 이거 비누가 풀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도 높은 물의 특징이에요. 얘네들이 공통 이온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 Na 때문에 다시 거꾸로 역방향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나거든요. 그거 좀 이따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그래서 이런 나트륨 같은 경우가 경도를 유발하는 양이온은 아니에요. 이가 양이온은 아닌데 이게 높은 농도로 존재할 때 나타나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마치 경도가 높은 물처럼 비누가 안 풀리는 거죠. 실제로 경도를 유발해 가지고 센 물이기 때문에 비누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경도 유발 물질은 아닌데 경도가 높은 것처럼 작용이 되는 것처럼 비누가 안 풀리네? 이래서 유사경도예요. 자, 요거 공통 이온 효과라고 하는데 다음 동영상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가경도라고 했잖아요. 가경도라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경도 구할 때 얘 포함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경도 Na 경도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문제 한번 볼게요.